고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조카인 로라 펠로즈가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이모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한 가감없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려 합니다. 거의 30년 동안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둘러싼 이야기는 버킹엄 궁의 홍보부서,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언론,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전기들에 의해 크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펠로우즈는 이제 기업들이 조작해온 역사적 사실들을 폭로하고 영국 왕실이 초래한 심각한 제도적 실패, 가족 내 갈등, 그리고 심리적 피해를 드러내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녀의 공개 발언은 기존의 역사적 기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다이애나의 고립과 그녀의 죽음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세부 사항들을 은폐하기 위해 수백만 파운드를 쏟아붓고 수십 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왕실의 명성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로라 펠로우즈가 입장을 밝히기로 한 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의 어머니인 제인 펠로우즈 여사의 매우 복잡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펜서 가문 내에서 제인 여사는 역사적으로 절대적이고 철저한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다이아에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에 찍히고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여성이 되었을 때 제인 여사는 의도적으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고 동생의 사망 이후 제작된 수많은 유명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침묵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고 고통스러운 이해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인 여사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개인 비서관을 지낸 로버트 펠로우즈와 결혼했습니다. 이 기간은 웨일즈 왕자와 왕세자비의 격렬한 별거와 이혼, 그리고 다이애나비의 서거를 포함하여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였습니다. 제인 여사는 연약한 여동생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군주와 왕실을 보호해야 하는 남편의 엄격한 헌법적 의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제인 여사는 엄격한 중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절대적인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습니다. ICO럼 엄격한 사생활 보호 원칙은 97년 8월 31일 밤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리의 퐁드 라르마 테오널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로 영국 사회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인 펠로우즈 여사와 그녀의 언니인 사라 맥코코딜 여사는 찰스 왕세자와 함께 즉시 영국 공군기를 타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다이아에나의 시신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PTSR 페트리에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생중계된 그 참혹한 순간, 제인과 사라 자매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제도적 마비 속에서도 엄청난 품위를 보여주며 그 중심에 섰습니다. 며칠 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례식에서 제인 여사는 가슴 뭉클한 추도사를 낭독하며 스펜서 자매 간의 깊은 유대감을 드물게 공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인 스펜서 여사는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왕실이 제도적 틀을 제공했다면 스펜서 가문의 이모들은 진정한 모성애와 같은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인 스펜서 여사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그녀의 딸 로라가 샬럿 공주의 대모로 선정된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임명은 스펜서 가문의 혈통과 현 왕실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를 공식적으로 공고히 하며 궁궐 안에서 제인 스펜서 여사의 조용한 영향력이 미래의 국왕과 그의 가족의 삶에 여전히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로라 펠로우즈가 이모가 사망한 밤에 겪은 개인적인 경험은 그녀가 현재 증언을 하기로 결정한 감정적 사실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밤 로라는 런던 자택에 있었는데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공식 매체와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초기 보도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로라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속보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교통사고로 시작했던 보도가 심각한 부상으로 마침내 다이아에나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녀의 처음 반응은 극심한 충격에서 순식간에 강렬하고 오래가는 분노로 굳어졌다.
그녀는 이모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직접 목격했다. 모순된 정보, 극심한 조직적 혼란, 그리고 믿을 만한 정보의 심각한 부재는 끔찍한 현실을 드러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이전에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던 국가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사랑하는 이모이자 평생을 세계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했던 다이애나가 비극적인 구경거리로 전락했다는 끔찍한 현실에 로라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파리로 떠나자 로라는 레온데온에 남아 전례 없는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대중의 형식적인 애도와 가족의 고통스러운 사적 트라우마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그녀에게 깊은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직후의 혼란스러운 수습과 명확한 해답의 부재에 로라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마비도일 듯한 분노는 서서히 확고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로라는 침묵하는 것은 다이애나를 고립시킨 제도적 세력이 그녀의 역사적 유산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입을 열음으로써 로라는 처음의 분노를 다이애나의 진정한 인품을 옹호하는 사실적이고 확고한 주장으로 바꾸고 미화된 공식적인 서술을 넘어 1997년 8월에 발생한 위기의 진실을 기록하고자 합니다. 로라의 폭로 배경에는 파리 교통사고를 둘러싼 왕실 은폐 의혹이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온 배경이 깊이 얽혀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조사와 이후 영국 경찰청의 파제 작전은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자의 중대한 과실과 파파라치의 무모한 추격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결론지었지만 전 세계 대중의 상당수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론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고 당일 밤 공식 채널에서 쏟아져 나온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라 맥커커데일 여사는 이전에 파리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보고와 무질서한 상황 처리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사고 직후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처럼 부실하게 처리되었다면 왕실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 중대한 구조적 결함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왕립법원에서 열린 검시관 조사는 일부 음모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웠지만 동시에 스펜서 가문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요구해온 점을 부각시켰다. 스펜서 가문은 버킹엄 군기 암살을 사주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보안기관의 정확한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위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진행한 것은 국가가 제시한 초기의 편리한 설명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그녀의 노력은 다이애나 자신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 입증됩니다. 사망하기 몇 년 전 다이애나는 왕실의 권력 구조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표적이 되었고 고립되었으며 왕실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왕실 내 권력자들이 자신의 엄청난 세계적 인기와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왕실의 안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긴다고 믿었음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집사에게 건넨 이제는 악명 높은 편지에서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작된 음모가 아니라 자신이 시집간 왕실이라는 제도의 냉혹한 작동 방식을 이해했던 한 여성의 기록된 불안감입니다. 로라 펠로우즈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불안감을 파헤치고 다이애나가 말년에 그토록 깊은 불안감을 느꼈던 정당한 이유를 밝혀낼 것입니다. 스펜서 가문 내부의 역학 관계는 다이애나의 역사적 유산을 관리하는 데 따르는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합니다. 노샘프턴시어에 위치한 광활한 선조의 영지인 알소프 하우스는 스펜서 왕조의 역사적 본거지이자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마지막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알소프는 다이애나의 생존한 형제자매들, 즉 사라 제인, 그리고 제9대 스펜서 백작 찰스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강렬한 이념적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영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관리하는 동시에 다이애나의 기억을 어떻게 가장 잘 기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형제자매들은 대중 노출에 대해 매우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아에나 왕세자비 기념 기금회 회장을 지낸 사라 맥커쿠어데일 여사는 조직적인 자선 배분을 통해 언니를 기리는 데 있어 체계적이고 대중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옹호했습니다. 반면 절대적인 사생활 보호를 중시했던 제인 펠로우즈 여사는 대중의 관심을 최소화하는 것이 다이애나의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알토프 저택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및 행정적 권한을 가진 찰스 스펜서는 저택의 현대화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했습니다. 다이아에나 왕세자비가 저택 내 원형 호수의 섬에 안장된 후 찰스 왕세자는 그녀의 삶을 기리는 대규모 상업 전시회를 열었고, 이는 결국 폐쇄되기 전까지 저택에 상당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빈번하게 충돌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저택을 공개 추모 행사 장소로 사용할지 아니면 폐쇄된 사적인 공간으로 유지할지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스펜서 자매는 알토프가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 사이의 현재 소원함을 악화시키는 갈등의 장이 아닌 그들에게 중립적이고 치유적인 환경으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알토프 관리에는 역사적 의무, 상업적 필요성, 그리고 깊은 가족의 슬픔이라는 끊임없는 폭풍 속에서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로라 펠로우즈가 침묵을 깨기로 한 결정은 시간의 흐름과 젊은 왕실 세대의 변화하는 역학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사촌인 윌리엄과 해리가 더 이상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스스로 짊어졌습니다. 그녀는 1997년 언론의 끊임없는 공격적인 보도가 왕실 가족의 슬픔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직접 목격했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소란에 일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공개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영국 타블로이드 신문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분석되고 선정적으로 왜곡되고 악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왕실 사건에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여 자신의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이 자극적인 왕실, 특종 기사에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신중함을 택했고, 역사적 기록을 명확히 하려는 자신의 욕구보다 어린 왕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 복잡하고 독립적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이애나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허가받지 않은 전기와 추측성 역사 소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로라는 자신의 침묵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실에 입각한 직접적인 증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음모론과 선정적인 가십이 이모의 유산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라는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적은 왕실을 선정적으로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1997년 8월의 혼란과 전 세계적인 관심 속에 묻혀버린 슬픔을 헤쳐나가야 했던 그들의 감정적 현실에 대해 명확하고 사실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근거 없는 소문과 사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들이 오랫동안 미화된 공식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는데 얼마나 큰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었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침묵을 지켜온 그녀의 궁극적인 동기는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바로 사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다이애나의 진정성 있고 따뜻한 유산이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로라가 폭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 중 가장 폭발적인 요소는 본긴 해제된 일기와 개인 서신 등 매우 민감한 물증의 공개 가능성입니다. 왕실 고위층 사이에서는 다이애나가 자신의 지위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글쓰기를 활용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후 스펜서 가문은 버킹엄 궁 관계자들이 그녀의 개인 서류를 압수하여 왕실의 과실에 대한 증거를 영구히 은폐할 것을 우려하여 켄싱턴 궁에 있는 그녀의 개인 소지품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문서 중 일부는 엘소프에 보관되었지만 다이애나의 고통의 진정한 정도를 자세히 기록한 검열되지 않은 매우 사적인 일기가 존재한다는 소문은 수십 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기록 보관소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일기들은 왕실 안에서 그녀의 심리적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을 분 단위로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일기에는 그녀의 극심한 고립감, 융통성 없고 시대착오적인 궁궐 예절에 대한 극심한 좌절감, 그리고 믿었던 동료들에게 당한 배신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일기들은 완벽함을 강요하는 동시에 그녀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왕실이라는 제도에 완전히 질식당했다고 느낀 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일기들은 윌리엄과 해리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자비한 타블로이드 언론으로부터 두 왕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궁궐 밖 세상의 현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결심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한 어린 왕자들을 노숙자 쉼터와 HIV 에이드스 클리닉에 데려가 진정성 있고 확고한 인도주의적 공감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느꼈던 엄청난 기쁨도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 일기들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다이아에나가 겪었던 제도적 잔혹, 행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1차 자료가 될 것이며 그녀를 고립시킨 왕실 고위층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와 에리 왕자 사이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불화는 로라 펠로우즈의 폭로에 있어 매우 불안정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해리 왕자가 왕실 업무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악화된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현대 군주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때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시련 속에서 굳건히 다져진 것으로 여겨졌던 두 사람의 관계는 왕실의 의무 제도적 보호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서로 다른 이념으로 인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헌법적 원칙을 엄격히 수호하며 왕권의 보존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해리 왕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우선시하며 어머니를 파멸로 이끌었다고 믿는 경직된 왕실 규율을 거부합니다. ICO럼 격렬하고 공개적인 불화 속에서 스펜서 가문은 분열된 두 왕자 사이에서 마지막 남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와 제인 스펜서 여사는 두 조카 모두와 따뜻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왕실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의 중요한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스펜서 가문의 외교적 노력은 최근 노폭에서 열린 로버트 펠로우즈 경의 장례식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극심한 적대감과 서로 말도 하지 않았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조용히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스펜서 가문의 삼촌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목의 혈통이 여전히 강력한 통합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라와 제인 스펜서 여사는 조용히 배후에서 두 형제에게 화합을 촉구하고 어머니의 불굴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라 펠로우즈가 앞으로 나서면서 그녀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이 미묘한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형제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하나의 시각으로 재검토하게 만들거나 기존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로라 펠로우즈의 폭로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버킹엄궁 최고위층에 엄청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절대적인 여론 통제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왕실은 방대한 규모의 고도로 정교한 홍보 담당 비서 법률 고문, 그리고 왕실에 순응하는 언론 매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명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합니다. 왕실은 전통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비밀 유지 계약, 법적 금지 명령,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 배척이라는 암묵적인 위협을 통해 충성과 침묵을 강요합니다. 왕실 구성원이나 전직 직원들이 왕실 운영의 어두운 면을 밝히려고 시도할 때마다 왕실은 신속하게 움직여 폭로를 깎아내리고 고립시키거나 법적으로 차단합니다. 스펜서 가문은 왕실의 권위에 도전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규칙을 어길 경우 즉시 공식 행사에서 배제되고 엘리트층과의 교류가 단절되며 익명의 궁궐 내부 관계자들이
영국 언론에 자신들을 겨냥한 부정적인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로라가 연설할 의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왕실 관계자들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노골적인 위협이 아니라 왕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미 확정된 역사를 들춰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잠재적 피해에 대한 은근한 경고입니다. 왕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도적 침묵은 곧 생존을 의미하며 공식적인 서사에 대한 충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로라 펠로우즈는 가족의 역사적 진실을 밝힐 절대적인 권리와 영국 국가기구의 막강한 보복 능력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로라 펠로우즈가 자신의 폭로를 공식화하려는 가운데 그녀가 선택하는 방법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녀는 저속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볼거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역사적 사실 바로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선정적인 언론을 완전히 배제하고 대신 고도로 체계화되고 철저한 검증을 거친 형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세심한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친 회고록이 될 수도 있고 권위 있는 독립 언론인과의 장시간 방송 인터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 방식은 그녀의 주장이 절대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신뢰성을 가지고 역사적 기록에 등재되도록 하여 왕실 홍보팀이 그녀의 주장을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나 기회주의적인 가십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폭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간직하고 있으며 1990년대 왕실의 행태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 전 세계 대중의 상당수는 로라의 투명성과 역사적 정확성 추구를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반대로 왕실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보수주의자들과 보수적인 논평가들은 현 군주에게 불리한 어떤 폭로든 의무와 예의에 대한 심각한 배신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득권층의 불가피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라 펠로우즈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녀가 그림자 속에서 나오기로 한 결정은 1997년 8월에 체계적인 실패, 제도적 잔혹성, 그리고 심오한 인간적 비극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감없는 진실이 더 이상 영국 왕실에 세련되고 철저하게 감춰진 전통 아래 묻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유산은 그녀를 외면했던 제도로부터 되찾아질 것입니다. 폭로될 방대한 양의 숨겨진 역사는 왕실의 운영 방식을 버킹엄 궁전이 30년 동안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수준의 정밀한 역사적 조사에 직면하게 할 것이며 왕실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서사 통제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